베너 아트리얼 액세스 관련돼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에크모 동안 회로에서 풀리 세츄레이션 된 그 옥시네이터를 지난 혈액이 이제 주로 피모랄 아테리에 캐뉼레이션이 돼서 이제 에올타로 관류가 되고, 이 벤트리클의 기능이 만약에 있다면 이 벤트리클에서 이 박출된 혈액과 이제 서로 이제 믹싱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믹싱되는 부분이 어느 에올타의 어느 부위냐에 따라서 그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 만약 폐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면 이 믹싱되는 블러드가 어디서 되느냐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폐에서 이 네이티브 렁에서 거쳐간 그 혈액 자체 내에서도 산소가 충분히 잘 공급이 되고 있고, 정상적인 이산화탄소 분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이런 그 폐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제 에크모의 운영은 이 벤틸레이터의 이탈도 가능하고, 이 어웨이크 매니지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어웨이크 매니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CPB 상황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과정이 에크모에서는 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실제 이렇게 하는 병원도 실제 있고, 그런 CPB는 그 수술 중에는 마취가 된 이후에는 이 멘탈의 여부에 대해서는 뭐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제 CPB와 에크모에서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렁의 기능이 그 포화하거나 이제 전혀 없는 경우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시스테믹 블러드 가스는 이제 이 에크모 회로의 플로우와 이제 심장 박출로 인한 플로우의 이제 혼합 혈액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느 부위에서 이제 믹싱이 되느냐인데, 이 혈액이 믹싱되는 근처에서 이제 산소 공급이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크모 플로우와 그 이제 환자의 그 네이티브 렁에서 그 공급된 이 플로우가 서로 만나는 부분에서는 이 산소 함유량이 이제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심장의 기능이 이제 전혀 없다면, LB라고 가정을 하고 에올타에서 나간다고 했을 때 이제 피모랄 아테리에서 혈액을 공급을 해주게 되고, 그러면 믹싱되는 부분이 만 심장의 기능 자체가 아예 없다 그러면 이 부분까지 에크모 플로우는 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뭐 코로나리나 머리로 가는 플로우는 뭐 크게 걱정할 게 없을 겁니다. 에크모 플로우가 다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이 부분에서 믹싱이 된다 그러면 이 코로나리 부분은 디세츄레이션 된 혈액이 들어가게 될 거고, 만약에 이 부분에서 믹싱이 된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리와 이 머리로 가는 이 플로우에 그 산소 함유량이 줄어든 혈액이 이제 공급이 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꼭 그래서 해결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서 믹싱이 된다 그러면 이쪽 전체적으로 상체와 하체, 이 상지는 거의 디세츄레이션 된 혈액이 공급이 되고, 하지만 이제 세츄레이션 된 혈액이 공급이 되는 이런 상황이 이런 믹싱되는 부분에 따라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냥 믹싱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그러면 심장의 기능이 좋은 겁니다. 만약에 믹싱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그러면 아직 심장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알 수 있고, 이것은 이제 그 뭐 랩트 서브클레벤 아테리를 통한 이제 랩트 레디알 아테리의 그 SaO2를 측정을 하거나 이 라이트 이 레디알 아테리의 SaO2를 측정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네이티브 렁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에서는 이런 그 어두운 부분에서 믹싱이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은 따로 해결을 꼭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결국에는 심장의 기능을 좋게 해주려고 하는데 코로나리 플로우라든가 머리로 가는 플로우에 그 디세츄레이션 된 혈액이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 이제 마이오카디움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해결을 해줘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믹싱 블러드가 만약 프록시말 에올타 근처에서 이루어진다면 뭐 브레인과 코로나리에는 산소가 잘 전달될 것이고, 만약에 이제 기능이 없는데 이 심장의 기능이 떨어진 거죠. LV의 기능이 떨어져서 이 프록시말 근처까지 이 에크모 플로우가 밀고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산소가 잘 전달될 겁니다. 그래서 이 피모랄 아테리 액세스에서 이제 관료되고 있을 때 이제 믹싱 블러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미드 부분,
이런 부분에서 형성된다면 이제 상체는 이제 레프트 벤트리클로부터 이제 공급이 되고 하체는 이제 에크모 플로우에서 이제 공급이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폐의 기능이 나쁘다면 이제 상체에 공급되는 혈액은 이제 낮은 산소 함유량을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이제 필요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상체는 디세츄레이션 블러드가 관료되고 그 하체는 이제 풀리 세츄레이션 된 혈액이 관료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디퍼런셜 서큘레이션이 이제 유지가 됩니다. 이게 어느 부분을 두고 이 에올타의 어느 부분을 두고 이쪽은 디세츄레이션, 이쪽은 세츄레이션 이렇게 이제 디퍼런셜하게 플로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이거 할리퀸 신드롬이라고 그러는데 할리퀸 신드롬은 어느 기준을 통해서 이 좌우와 그 상하 이런 부분에 완전히 색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할리퀸 신드롬이라고 얘기도 하고 이 부분은 레드핏 블루헤드 신드롬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디퍼런셜 사이노시스 또는 디퍼런셜 하이폭시아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부르게 되는데 그냥 할리퀸 신드롬 하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할리퀸 신드롬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할리퀸 신드롬이 발생된 상태에서는 이제 이런 상태에서의 이제 매니지먼트는 이 포스트 옥시네이트의 블러드를 결국에는 라이트 에이트리움에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말씀드렸지만 이 IBC에서 SBC고 이제 판막을 지나서 이게 RB고 이게 RA라고 그러면 캐놀라는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방법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레인 자체를 충분히 완전히 식혀서 이 RB로 들어가는 혈액 자체를 줄여버리거나 그러면 RB에 거쳐서 렁을 거쳐서 이제 LA로 혈액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LB에서 박출할 볼륨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이제 할리퀸 신드롬 자체가 잘 일어나지 않을 거고 두 번째 방법은 그 다른 이제 그 옥시네이터를 지난 이제 포스트 옥시네이션이 된 그 혈액을 다시 그냥 RA에 직접적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RA, RB 지나가서 이제 LB에서도 이제 세츄레이션 된 혈액을 박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보면 이제 VAB 모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너스에서 드레인을 시켜서 피몰 아테리로 관료를 해주고 SBC를 통해서 이제 주글라 베인을 통해서 SBC를 통해서 이제 세츄레이션 된 혈액을 직접적으로 RA에 넣어주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리서큘레이션 관련돼서 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산소화된 혈액을 그 옥시네이터를 지나서 산소화된 혈액을 RA에 직접적으로 넣어주거나 아니면 캐놀레이션 자체를 하나 더 넣어서 100%에 가까운 이 드레인을 유지를 하는 것이 이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BA 에크모에서의 이제 히모다이나믹과 관련된 어떤 영향들을 좀 살펴보면 이 에크모 회로를 통해서 이제 아트리얼 시스템에 이제 직접적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경우 이 BA 이제 베너 아트리얼 에크모의 경우에는 이제 네이티브 하트에 의해 제공되는 심장 출력을 이제 증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크모를 운영하는 동안 이제 심장과 폐로 가는 혈액을 이제 우회를 시키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캐놀라가 하나 들어가서 RA로 들어오는 SBC에서 들어오는 그다음에 IBC에 들어오는 혈액을 드레인을 시켜서 이제 그 익스트라 코포리얼로 이제 우회를 시키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에는 이 심장의 프리로드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해서 이게 RB라고 하고 이게 판막이라고 하고 트라이커스피드라고 하고 이게 RA라고 했을 때 이게 드레인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 RA에서 RB로 가는 혈액 자체를 이게 만약에 100%가 넘어갔다고 하면 만약에 80%를 드레인을 시켰다 그러면 이제 20%만 심근으로 유입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0%에서 20%의 이제 그 플로우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혈액량이 줄었기 때문에 이 80%의 프리로드를 감소시키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로드를 감소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심장에서의 카디악 아웃풋은 이제 당연히 감소를 하겠죠. 100%였던 것이 80%가 줄어서 20%만 이제 RB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스테믹 블러드 플로우는 이제 예전에는 펄스타일에 이런 펄스타일을 유지를 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 펄스타일에서 이제 넌 펄스타일 플로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100%의 넌 펄스타일은 아닌데 심장에 기능이 있다고 하는 이 기능이 있다면 이게 완전히 이게 그러니까 스탠드 스틸처럼 이런 식의 발생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뭐 이런 식의 펄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거보다 좀 낮은 상태에서 펄스타일을 유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펄스타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에크모를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 드레인 풀 바이패스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 A라인 웨이브라던가 이게 펄스타일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 할 건데 첫 번째는 심장의 기능이 이제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니면 뭐 그 드레인 자체가 완벽하게 되지 않고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장 좋은 사인입니다. 펄스타일이 있다는 거는 심장의 기능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 심장 기능 자체가 거의 없다 이런 식의 이 형태를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좀 이제 뭐 세심하게 드레인 자체라던가 이 RA에서 RB로 넘어가는 이 혈액 자체를 완전히 줄이던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empty beating 상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론상으로는 이제 펄스타일에서 이제 그 에크모 플로우를 유지를 하는 동안 넌 펄스타일 플로우로 이동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너스 리턴이 에크모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비너스의 드레인입니다. 드레인. 이 비너스 자체가 드레인이 되지 않으면 그 에크모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 CPB와 좀 에크모와 좀 다른 점이 CPB와 에크모의 다른 점이 이제 리저버의 유무입니다. 이 리저버가 있다고 하는 거는 혈액 저장소 자체가 한번 여기에 혈액이 거치기 때문에 이 드레인이 조금 안 되더라도 뭐 다른 수액을 넣어서 어떤 펌프의 플로우는 유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크모의 경우에는 바로 이 센트리퓨갈에 바로 이 RA에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RA의 지속적인 그 혈류가 공급이 적정하게 되지 않는다면 이 에크모 플로우는 유지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비너스 리턴에서 이 가장 중요한 게 비너스 리턴을 어떻게 유지를 시키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유지가 되지 않으면 이 에크모 플로우의 흐름이 이 레프트 벤트리클의 흐름보다 높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이 시스테믹 블러드 플로우는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비너스 리턴이 유지가 된다고 가정하에. 그래서 이제 BA 에크모는 이제 회로를 통한 이 옥시젠 컨텐트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 당연히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이 유효순환 혈액량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유효순환 혈액량 자체가 이 감소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직에 마찬가지로 동시에 산소 전달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심장 기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되면 메타볼릭 엑소시스가 형성이 되게 되고 또 하나는 이 메타볼릭 엑소시스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현기성 대사에 의해서 그 메타볼릭 엑소시스가 증가되고 이제 락테이트가 계속해서 쌓이고 그 혈중의 락테이트가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에 이제 조직의 올간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제 생명에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산소를 포함한 이 블러드 플로우를 증가를 시켜주는 게 이제 에크모를 통해서 가능한 건데 그래서 이제 에크모를 통해서 이제 옥시젠 컨텐츠의 증가와 이제 블러드 플로우의 증가로 인해서 이 시스테믹 옥시젠 딜리버리가 이 시스테믹 옥시젠 딜리버리가 증가한다는 의미가 결국에는 이제 유효순환 혈액량이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원래는 낮아져 있던 심장의 기능으로 인해서 시스테믹 블러드 프레셔가 이제 낮아져 있는 상태를 에크모 플로우로 인해서 이거를 딜리버리를 증가시키고 플로우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이 블러드 프레셔가 이제 향상이 되게 됩니다. 이제 향상이라는 건 이제 올라간다는 소리죠. 그냥 올라간다는 게 뭐 약을 써가지고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카디악 아웃풋, 심장의 카디악 아웃풋에 의해서 이 블러드 프레셔가 올라간다는 거는 좋은 징조입니다. 그래서 그 약을 사용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런 에크모 플로우를 위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BA 에크모를 운영하는 동안에 이제 레프트 벤트리클에 이 앱토로드를 증가시키는 단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장의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행동을 하냐면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혈압은 저하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심장의 카디악 아웃풋으로 인해서 혈압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드럭을 사용하게 되고 이제 바소 컨스트릭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뭐 네피네프린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 사용을 하게 될 때 이런 과정에서 약을 이용해서 혈압을 유지를 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에크모를 통해서 이제 이런 카디악 아웃 이 옥시젠 딜리버리와 이제 블러드 플로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앱트로드를 더 이제 그 증가시키게 되는 이제 단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카디악 아웃풋의 이제 저하로 인해서 말씀드린 이노트로픽 드럭의 과다 사용과 합쳐져서 이제 앱트로드를 이제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 마이오카디움은 일반적으로 이제 프리로드가 감소해져 있고 왜냐하면 RA에서 그 캐뉼라가 RA에 들어가서 이제 계속 드레인을 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에 RB로 들어가는 볼륨 자체가 줄어들면서 이제 이 LA라던가 LA에서 이제 LB로 오면서 LB에서의 이제 프리로드는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프리로드가 감소를 하고 코로나리 블러드 플로우는 이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마이오카디움은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여기서 잘 근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 무조건 에크모를 돌린다고 해서 이런 상태가 벌어지는 게 아니고 그 이제 블러드 플로우를 증가시켜서 거의 이제 풀로 올렸을 때 이런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크모 플로우를 완전히 100% 증가를 시키고 여기서 앱트로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노픽 드러그는 그래서 끄거나 아니면 최소화시켜야 되고 마찬가지 이제 벤틸레이터의 모드도 이제 레스팅 모드로 이제 바꿔줘야 하는 이런 과정이 거쳐지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마이오카디움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결국 두 가지인데 프리로드를 감소를 시켜서 이제 그 심장의 가장 좋은 상태는 MT 비팅이라고 했습니다. MT 비팅 상태를 이제 유지를 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리 블러드 플로우가 이제 더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마이오카디움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회복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적으로 이제 에크모 플로우를 증가를 해서 이제 앱트로드를 이제 증가를 시키고 이 프리로드를 감소시켜서 마이오카디움은 이제 회복을 도와야 됩니다. 이 앱트로드의 증가는 결국에는 약으로 인한 증가는 아닙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에크모 플로우를 상승을 시켜서 앱트로드를 증가를 시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리로드를 감소시켜서 그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마이오카디움의 이제 회복을 결국에는 MT 비팅 상태입니다. MT 비팅. 이 MT 비팅이라는 거를 그 뭐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심장이 가장 좋은 상태는 MT 비팅 상태에서 그 비팅이 있다는 거는 심근에 어느 정도의 기능은 있다는 소리고 만약에 비팅이 없다는 거는 뭐 당연하겠지만 심근의 기능이 거의 없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에크모 플로우는 또 말씀드리는 게 에크모 플로우는 그 펌프의 RPM을 올린다고 펌프 플로우가 증가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비너스 리턴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를 시킬 거냐인데 이 부분을 또 깊게 들어가면 이제 그 체액량 관련돼서 이 체액량의 구획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에크모라는 건 크게 따져보면 다 혈관에 있는 볼륨입니다. 혈관에 있는 볼륨. 혈관과 간질구획과 세포 내액을 이렇게 나누게 되죠. 세포막과 이 혈관막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이 혈관 안에 이 캐놀라가 결국에는 RA도 마찬가지로 그 혈액에 박출해주는 그 심장이지만 그 결국에는 혈관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 혈관 안에 있는 볼륨 자체를 어떻게 해서 지속적으로 혈관 안쪽으로 유지를 시켜줄 것이냐가 이 에크모에서의 이제 이 마이오카디움을 회복시키는 결국에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